내가 원래 이렇게 못난 부모였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에 자책하고 계셨나요? 나는 진짜 좋은 부모가 되려고 평소에 육아서적도 찾아 읽고 강의도 듣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는데 왜 나는 아는 만큼 실천이 안 되지? 이런 생각에 괴로워하고 계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왜냐면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주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이유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시원하게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로 함께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원래 어렵습니다. 그러니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좋은 부모로서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영향력까지 생각하며 의식적으로 말해야 하고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몇 번이라도 설명하고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 주어야 하죠. 매일 이를 닦지 않겠다는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가서 이를 닦게 해야 하고요. 어떤 날은 잘 먹고 어떤 날은 잘 먹지 않는 아이를 어떻게라도 밥을 먹게 해야 하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등원 준비를 하지 않고 꾸물대는 아이를 준비시켜서 데리고 나가야 하고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놀겠다는 아이를 설득해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휴대폰 충전하듯이 충전기만 띡 연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에너지를 주의 깊게 써야 하는 일이죠. 화가 나도 화를 참아가며 아이를 설득해야 하고요. 움직이지 않으려는 아이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바르게 행동하게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육아는 마음과 몸을 모두 써야 하는 복합적인 일이며 좋은 부모가 되기란 그렇게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샌딜 멀레이너서는 결핍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이 옳은 일을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하려면 철저한 경계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일깨워주고 있죠. 좋은 부모 되기라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 절제는 어디에서 오는가? 저자는 자기 절제는 바로 우리의 정신적 자유, 여유에서 온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여유는 몸과 마음의 여유에서 오죠. 책 289쪽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사실이건 말이 쉽지 실천하기는 어렵다. 좋은 부모가 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알고 있을 때조차도 그렇다. 일관성은 지속적인 주의력과 노력, 그리고 꾸준함을 필요로 한다. 훌륭한 훈육은 일반적으로 대역폭을 요구한다. 복잡한 판단과 희생을 요구한다.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려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야 하고 계획에 따라서 활동해야 할 뿐더러 교사를 만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전해 들어야 하며 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은 누구에게든 그 사람이 어떤 자원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든 간에 쉽지 않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는 육아를 위한 자기 절제력이 떨어지게 되고 평소에 하던 만큼의 훈육도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죠. 내가 오늘 꼭 처리해야 할 일들이 쌓여있을 때 우리는 아이를 충분히 기다려주지 못하고 평소보다 화를 내거나 아이를 닥달하게 됩니다. 남편과 싸워서 스트레스가 쌓인 날, 우리는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기 쉽습니다. 어제는 되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 나약해지는 자기 절제력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부모인 나에게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것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의 체력이 중요합니다. 현실 육아에서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체력은 어디에서 오나요? 바로 충분한 수면과 양질의 식사,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에서 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엄마가 되면 이런 기본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죠. 매끼 아이의 밥은 5대 영양소 지켜서 챙겨줘도 나를 위해서는 라면도 끓이기 귀찮은 게 엄마의 현실입니다. 왜 맨날 내 밥은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주면서 엄마는 국에 말아서 대충 먹어? 라고 친정엄마께 잔소리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나를 위해 한상 푸짐하게 차려 먹는다? 그건 웬만한 의지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가만히 누워서 쉬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황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자신을 챙겨야 합니다. 양질의 식사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세끼 식사는 챙겨보는 겁니다. 세끼가 안 되면 두 끼라도 꼭 챙겨 먹는 걸로요. 대신에 하루에 한 끼는 꼭 건강하게 먹기. 사 먹더라도 몸에 덜 나쁜 것으로 사 먹기.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선택을 해보자고요. 한꺼번에 싹 다 바꿔가 아니라 하나씩이요. 그리고 차곡차곡 쌓아가며 그걸 습관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혼자서 안 되면 함께 잘한다, 잘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나 자신을 밀어넣어 보세요. 비슷한 성향의 엄마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카페도 좋고요. 오픈 채팅방도 좋습니다. 실제로 저는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도저히 혼자서는 할 자신이 없을 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단톡방에 들어가서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 자유를 위해 하루 중에 단 1시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일부러 찾아서 비워두는 겁니다. 그게 새벽이든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내가 되는 시간으로요. 저는 첫째를 키우면서는 아이를 떼어두고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낸다는 게 왠지 엄마로서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시간들을 챙기질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 둘을 낳고 나니 저도 살기 위해서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이들과 남편까지 챙긴 다음 너무 피곤해서 아이와 함께 잠들어 버릴 때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요즘 아이들이 잠자리에 눕는 것까지 보고 방에 불을 다 끈 다음 남편에게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함께 누워 있으라고 하고 저는 밤에 집 근처 카페로 갑니다. 가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저를 위해 쓰는 거죠. 이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요. 보고 싶은 영상을 틀어두고 멍하게 있기도 하면서 육아로 쏟아낸 나를 다시 채워갑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오늘부터 바뀌겠다고 결심하고 바로 행동을 시작하면서 한 번, 두 번의 성공 경험이 쌓여 부모로서의 힘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가 육아를 자신있게 해나가는 바탕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주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이유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건 뭐죠? 실천이겠죠? 오늘 나의 결심과 실천한 내용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는 말씀을 보며 아이 키우는 엄마들끼리 서로 잘한다, 잘한다 응원해주는 일이 육아라는 긴 레이스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다음에도 현실 육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의 육아에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육아하세요.